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지난번 새로 들인 개발선인장이 잎을 부풀리지 못하고 계속 말라가서 이번에 분갈이 하기로 결정했어요. 원래는 9월에 분갈이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시기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는 기간이라 웬만하면 선인장을 건들지 않는 것이 좋지만 식물이 이상 반응을 보인다면 잘 판단하셔서 분갈이를 해야 합니다. 개발 선인장은 다른 선인장보다 적응도 빠르고 그러니까 물주기만 조금 조심하면 이 시기에도 분갈이가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선인장인데요. 목대가 이렇게 단단하게 잘 자란 아이인데요. 잎이 많이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삽목도 하려고 하루 전인 어제 미리 이렇게 잘라서 말려 놓았습니다. 개발 선인장은 그냥 바로 잘라서 삽목하여도 뿌리가 잘 나는데요. 지금은 여름이라 하루 정도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잘린 단면이 깨끗해야 뿌리가 잘 나고요. 그리고 삽목하기 위해서 자를 때 잘 안 잘라지면 이렇게 한번 비틀어서 자르면 잘 잘라집니다. 용토를 만들 건데요. 지난번 개발선인장 분갈이랑은 좀 다른 용토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상토를 1만큼 넣고요. 강모래는 이렇게 굵은 입자가 좀 섞인 모래로 1을 넣습니다. 그리고 용토의 공급 형성을 위해서 펄라이트도 1만큼 넣었고요. 상토를 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상토와 강모래와 펄라이트를 1.5대 1대1로 넣었는데요. 그냥 상토를 1만큼만 넣어도 돼요. 훈탄도 이렇게 조금 추가해서 혼합했고요. 이렇게 잘 골고루 섞어주면 됩니다. 용토를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의 보습 성분을 갖는 용토로 만들었고요. 지난번 개발 선인장의 용토는요. 주택가 하원에서 판매되는 용토로만 구성하였고요. 이번 용토가 제가 사용하는 용토입니다. 넓은 마땅한 화분이 없어서 일회용 용기를 송곳으로 뚫었는데요. 그냥 뚫어도 되고요. 송곳끝을 약간 불에 달구어서 뚫으면 더 잘 뚫어집니다. 여기에 그냥 아까 혼합한 혼합토를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마사를 밑에 깔면 조금 더 공기 흐름이 좋아서 재배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배수층을 깔았고요. 용토를 이렇게 채워 주었습니다. 용토를 혼합하는 비율은 딱히 정해진 건 없고요. 자신의 환경에 맞게 조금씩 조정하시면 돼요. 볕이 잘 들지 않는다면 상토 비율을 낮추고요. 좀 더 성장을 유도할 때는 상토 비율을 높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려놓은 개발 선인장이고요. 이 선인장은 통합해서 개발 선인장으로 부르지만 자세히 보면 뿌리 달렸죠. 이렇게 뿌리 달린 아이는 가재발 선인장이에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 삽목을 하는데요. 한 마디 중에서 반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게 삽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삽목하는데요. 삽목하는 시기는 모든 식물이 공통적이에요. 꽃이 지고 난 직후에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삽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삽목을 하면 식물이 꽃을 준비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꽃을 안 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삽목은 꼭 꽃이 진 후에 하는데요. 지금 꽃대가 조금 달려 있는데 저는 그냥 삽목을 했고요. 마무리는 항상 마사로 합니다. 이렇게 마사로 복토를 하면 흙의 물마름을 판단하기가 어렵거나 감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복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삽목을 한 후에는 3일 후 정도에 살짝 스프레이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직 뿌리가 없기 때문에 스프레이도 자주 하면 안 되고요. 약간 마른 듯하게 관리하시면 뿌리가 나옵니다. 처음 뿌리가 나왔을 때는 잎장이 말라 있다가요.
뿌리가 물을 흡수하기 시작하면서 입장이 통통해집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지난번에 분갈이한 아이들인데요. 그때도 입장이 말라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순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 아이는 그대로 제가 분갈이를 했고요. 오른쪽 아이는 잎을 모두 떼고 목대만 남겼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한목한 개발선인장들은 지금 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통통하진 않은데요. 이렇게 뽑아보면 뿌리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너무 조금 나와서 영상에는 잘 보이지 않네요. 이 선인장이 개발선인장이에요. 보면 잎장이 동글동글하고 뿌리 안 달렸죠? 왼쪽에서 떼어낸 아이들이 오른쪽 개발선인장이고요. 이 선인장이 분갈이할 선인장인데요. 외곽을 이렇게 분리하고요. 그리고 옆을 이렇게 몇 번 쳐주면 웬만한 식물들은 모두 분해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보시면 한눈에 보아도 코코피트로 이루어진 용토지요. 이런 용토는 가정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여건이 좋은 온실에서는 잘 성장하지만 가정에서는 식물이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코피트 성분의 용토는 모두 이렇게 분리할 건데요. 용토를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보습 성분이 굉장히 강하지요. 그래서 이 용토는 가정에서는 관리하기 어렵고요. 아니면 상토 대신에 여기에다가 펄라이트나 마사 또는 강모래 등을 섞어서 용토의 성분을 좀 개선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고요. 이 코코피트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어요. 여름이라요. 보시면 아래쪽은 모두 이 용토로 채워져 있는데요. 용토의 물마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가습의 위험도 있고요. 지금 이 난화분에 바로 분갈이를 하셔도 돼요. 보통 스티로폼을 안에다 놓고 분갈이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따로 화분을 분갈이해서 위에다 올려 놓을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통기성도 더 좋아서 좋고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 분갈이해서 안에 쏙 넣으면 더 감쪽 같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식물이랑 화분이랑 크기가 맞지 않아요. 화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큰 화분에 분갈이해서 위에 얹어 놓겠습니다. 우선 배수층으로 굵은 마사를 깔고요. 방금 혼합한 용토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식물을 넣고요. 용토를 이렇게 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항상 마무리는 마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의 물마름을 감각적으로 알기 어렵고 눈으로 꼭 확인해야 되는 분들은 마사로 복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난화분에 올려놓으면요. 옥상에 올려놓아도 지열이 전달되지 않아서 좋고요. 행잉에 걸고 싶거나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땐 화분만 들어서 옮기면 돼서 훨씬 편합니다. 지난번에 호야 분갈이 할 때도요. 제가 플라스틱 분에 이렇게 분갈이해서 큰 화분 위에 한 번 더 올려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무겁지 않아서 분을 옮기기도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한 후에는요.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살짝 위에서 축여 주셔도 되고요. 저면으로 얕은 물에 담궈 놓아도 됩니다. 방금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식물이 고정이 안 되어서 모양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 놓았고요. 나중에 모양이 잡히면 끈은 풀릴 거고요. 지금 이렇게 분갈이한 두 화분과 삽목한 두 화분은 에어컨이 있는 거실에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한 다음에 밖으로 내보낼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서 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물을 수 있거나 뿌리 내림에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선인장들은 대부분 자구를 떼거나 삽목을 하면 뿌리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대부분의 둥근 선인장도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말렸다가 그냥 화분에 꼽아 놓으면 뿌리가 잘 나옵니다. 종에 따라서는 바로 꼽아놔도 뿌리가 잘 나오고요. 나중에 이 아이들 변화된 모습과 함께 자구들의 뿌리 내린 모습도 함께 짧은 영상에 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